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 작은 호숫가 마을 한켠에 자리한 커뮤니티 클리닉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비가 잦은 이 지역답게 창문에는 휘뿌연 이슬이 맺혀 있었고, 안개 낀 하늘 사이로 흐릿하게 햇살이 번져들고 있었다. 클리닉 안은 따스한 색감의 벽지와 나무 질감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곳곳에 동물 인형과 동화 속 캐릭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대기실 의자에 앉은 부모들은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선 터지는 소리와 어린아이의 짧은 울음소리는 이 공간의 일상적인 소음을 완성하고 있었다. 진료실 안에서는 나오미 브룩스 박사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의 첫 진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 덕분에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의사로 유명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그녀는 진료실 벽지처럼 따뜻한 색의 니트와 뿔테 안경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크레용, 도화지 몇 장, 그리고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은 장난감 공룡과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과 마주하고, 그들 중 몇몇은 기침이나 열 때문이었지만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깊은 아픔을 품고 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의사로서 15년을 넘게 살아오며 그녀는 아이들의 눈빛과 말투, 손끝의 망설임 속에서도 미세한 이상 신호를 감지해냈고, 그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운을 여미고 목에 청진기를 건 채 조용히 차트를 들여다보며 오늘 첫 환자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리암 첸 5살, 첫 방문,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 평소와 다름없는 차트. 그러나 나오미는 이 평범한 이름 하나가 오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작은 진료실 안에서 말도 많지 않고 조용한 한 아이가 그려낸 한 장의 그림이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울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치. 리암 첸. 진료실 문이 열리고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작은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안으로 들어섰다. 리암은 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말이 없었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몸짓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진 천진난만함과는 어딘가 거리가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멍하니 공중을 떠돌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깃든 바닥 모서리에 잠시 머물렀다. 어머니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나오미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가 병원 오는 걸 무서워해서요. 낯선 곳에선 더 조용해지거든요. 나오미는 익숙하다는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리암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괜찮아, 리암. 여기선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냥 잠깐 놀다 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 그리는 도화지도 줄 수 있어. 리암은 말없이 나오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엔 작은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고, 이미 오래 쥐고 있었던 듯 손바닥에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오미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한켠에 마련된 아이들용 테이블로 리암을 이끌었다. 그 테이블은 키 작은 아이들을 위해 낮게 설계된 원목 테이블이었고, 주위에는 알록달록한 색의 작은 의자들과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색연필, 크레용, 사인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동물 캐릭터가 웃고 있었고, 천장에는 은은한 노란 조명이 리암의 머리 위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리암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고, 나오미는 한 장의 깨끗한 도화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곧 사인펜 몇 자루를 고르고 하나씩 리암의 작은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뭐든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싶은 거, 기억나는 거 어떤 그림이든 괜찮아.
그 말에 리암은 아주 잠깐 멈칫했고 눈동자가 도화지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고 파란색 펜을 집어든 뒤 조심스럽게 첫 선을 그었다. 나오미는 아이 곁에 앉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저 자리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속마음을 그림으로 털어놓곤 했다. 리암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화지 위로 또 하나의 선이 그어졌고 이어서 또 하나. 리암은 그리는 도중에도 단 한마디 말이 없었고 얼굴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손끝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그 나이의 아이가 흔히 그리는 무질서한 낙서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듯 그려나갔다. 마치 눈앞의 장면을 재현하듯 천천히, 조용히, 집중하며. 나오미는 진료용 차트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슬쩍 리암의 어머니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지만 시선은 어느새 다시 아이에게로 옮겨가 있었다. 도화지를 응시하는 리암의 표정은 어른스럽게까지 느껴졌고 펜을 쥔 손가락의 관절은 꽉 힘이 들어가 있었다.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종이를 긁는 사인펜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그 조용한 소리가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묘하게 찌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오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아이는 지금 단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결코 평범하거나 단순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리암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용히 펜을 움직였고 도화지 위에는 점차 하나의 장면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나오미는 처음엔 단순한 가족 그림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선을 덧대고 특정 부분에만 반복해서 색을 입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점점 눈썹을 찌푸렸다. 그림은 결코 알록달록하거나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색깔도 단조로웠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이나 자세에는 이상하리만치 생동감이 없었다. 그림 속 가장 왼쪽엔 커다란 남자의 형체가 바닥에 누운 채 그려져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팔다리는 힘없이 퍼져 있었으며 몸 옆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불규칙한 자국이 번져 있었다. 리암은 그 자국을 마치 기억에서 되살리듯 아주 천천히 정교하게 그려 넣었다. 남자의 얼굴엔 입이 없었고 머리는 크게 휘갈겨져 있어 마치 혼란스러운 감정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그 옆엔 눈에 띄게 작은 체구의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파란색과 회색 선들이 그녀의 눈가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울고 있다는 걸 표현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리암은 그녀의 어깨를 아래로 축 처지게 그리고 옆으로 넘어질 듯한 자세로 표현했는데 그 모습엔 어린아이답지 않은 관찰력이 담겨 있었다. 여자의 발 옆에는 쓰러진 컵 모양의 무언가도 그려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사선으로 튀어나간 검은 선들이 어지럽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가장 오른쪽 구석, 한 명의 아이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거의 가려져 있었다. 옷은 색칠되지 않았으며 몸의 윤곽선조차 희미하게만 그려져 있었다. 마치 존재하지만 존재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지우고 싶은 누군가처럼. 나오미는 그림 속 그 작은 아이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그것은 리암 자신이었다. 공간은 실내처럼 보였고 배경에는 문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문틈엔 검정색 그림자 같은 선이 삐져나와 있었고 그 위엔 리암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엄마 말하지 마라는 문장을 적어두었다. 그는 그 글자를 적고 또 덧지우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고 종이 위엔 자잘한 펜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오미는 더 이상 단순한 아이의 낙서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그림은 상상이나 창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조용한 고백이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리암의 마음속 진실이었다. 나오미 브룩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리암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트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더는 내용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시선이 흐려지고 있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세밀하게 구성된 장면은 드물었다. 처음엔 단순히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려니 했고 가정에서 TV나 영화로부터 자극을 받은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 속 장면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의심을 자극했다. 특히 엄마 말하지 말라는 흐릿한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나오미의 가슴은 싸한 감정으로 조용히 조여들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은 채 조심스레 리암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리암은 그림을 다 마친 후에도 도화지를 내려다본 채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작은 손은 아직도 펜을 꽉 쥐고 있었다. 리암, 나오미는 거의 속삭이듯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리암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내려다보던 눈을 아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며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나오미의 귓가를 스치듯 지나갔지만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그녀는 자세를 낮춰 리암의 눈높이에 맞췄다.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속엔 감정이 너무도 단단히 뭉쳐 있어 도무지 읽을 수 없을 만큼 낯설고도 복잡했다. 침묵이 몇 초간 흘렀고 리암은 다시 조용히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아빠가 엄마를 자꾸 밀어요. 나쁜 말도 해요. 소리 지르고 컵 던지고 엄마가 울어요. 그는 말을 하면서도 도화지를 바라보았고 나오미는 그가 지금도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너무도 또렷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동안 꾹 눌러 담아둔 기억의 파편들이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나오미는 그 짧은 고백 안에 담긴 무게를 단숨에 느꼈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이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한 아이의 도움 요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녀는 더는 그림을 그저 그림으로 볼 수 없었다. 리암이 지금 세상에 내놓은 이 조용한 고백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삶의 일부,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현실의 일부였다. 이 작은 몸 안에 들어있는 그 무거운 진실을 겨우 5살의 아이가 감당해왔다는 사실에 나오미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리암은 한동안 말을 멈췄고 나오미는 조용히 기다렸다. 아이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새 인물의 중심에 있는 작은 존재. 곧 자신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치 기억 속의 어딘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아빠가 엄마를 자꾸 밀어요. 그의 말은 작았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보였어요. 아빠가 화를 내면서 엄마 어깨를 툭 밀었는데 그게 자꾸 계속됐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무섭게 소리치고 엄마는 그릇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리암은 말을 멈추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오미는 그 침묵 속에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직감할 수 있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그림 속 작은 아이를 천천히 가리켰다. 그때 난 장난감 상자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날 못 보니까 난 그냥 작아지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낮아졌고 리듬은 느려졌다. 마치 상자 안에 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듯했다. 아빠가 문을 닫고 나가고 나서 나는 상자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문틈 사이로 엄마가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나는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숨도 안 쉬고. 리암은 고개를 약간 숙였고 그늘진 표정은 갑작스레 나이를 먹은 아이처럼 보였다. 그날 밤
엄마가 나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말했어요. 리암, 오늘 일은 잊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의 목소리는 다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도, 친구한테도 그림 말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을 마친 리암은 다시 도화지를 바라보며 펜을 놓은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렸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나오미는 눈앞에 이 5살 아이가 품고 있는 무게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림은 이제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로 다 하지 못한 고통의 기록이었고 리암이 세상에 내놓은 첫 번째 용기였다. 그 순간 나오미 브룩스는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그녀의 심장을 움켜쥔 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다. 작은 진료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깥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복도 위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세계는 리암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고작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조용한 고백은 너무도 명확했고 그림 한 장은 그 어떤 법정 증언보다 생생했다. 그 안에 담긴 장면,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아이의 담담한 목소리, 상상력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어두기엔 그 그림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리암의 기억은 너무 사실적이었다. 나오미는 리암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아이들의 미묘한 말과 표정 속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렇게 가슴 깊숙이 뭔가가 와 닿는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리암이 쥐고 있던 펜, 그 펜으로 눌러 그린 작은 손끝, 그리고 꾹꾹 눌러 담은 마음의 무게가 고스란히 도화지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림의 선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림 속 아이가 그려진 오른쪽 하단에 구석빛이 들지 않는 회색으로 칠해진 그 그림자 같은 존재는 그저 한 아이의 표현이 아니라 숨으려는 존재였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던 작고 여린 존재,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는 사실은 나오미를 뼛속까지 흔들었다. 그녀는 순간 자신이 몇 초 전까지 이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려 했는지 깨달으며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까지 했다. 혹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라는 의사의 본능적 의심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는 데는 단 한마디의 고백이면 충분했다. 리암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아이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칠 것이고 그 순간 이 아이는 또다시 상자 속으로 숨어들 것이다. 이번엔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나오미는 진료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고 탁해진 듯한 기분을 느끼며 목에 걸린 청진기가 땀으로 축축해지는 걸 인지했다. 그녀는 두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단순한 진료가 아니다. 이건 구조 요청이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요청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 짧은 순간 안에 나오미는 수많은 생각을 스쳐 지나보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부모에게 말하면 아이가 더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단호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아이를 대신해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림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암이 말한 진실을 믿기로,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꺼내기로. 나오미 브룩스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료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소아과 담당 상담사와 즉시 회의를 진행했고 아이의 그림과 진술, 진료 중 관찰된 정황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아동보호기관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그녀는 리암의 어머니에게 그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정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익숙한 절차였지만 이번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진료실 한가운데 놓인 그 작은 도화지가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종이 위에 그려졌던 말 없는 고백은 한 아이가 세상에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다. 이틀 뒤 아동보호기관은 정식 조사를 개시했고 리암의 가정환경은 조심스럽게 파헤쳐졌다. 조용하고 체념한 듯했던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리암이 한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기록, 이웃 주민들이 간혹 들었다던 고성과 충돌음 모든 조각들이 맞물리며 퍼즐처럼 그 전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지만 다행히 조치는 신속했고 리암은 곧바로 보호를 위한 임시 쉼터로 옮겨졌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전문 공간으로 리암은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며칠 뒤엔 자그마한 미소를 보였고 작은 고양이 인형을 손에 쥔 채 잠들기도 했다. 며칠 후 나오미는 상담팀으로부터 짧은 메일을 받았다. 리암은 지금 안정적인 보호 환경 안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그녀는 책상 위에서 펜을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그림바닥에 누운 남자, 울고 있는 여자, 구석에 웅크린 아이그 한 장이 도와지는 클리닉 상담실 벽장 안에 조용히 보관되었고 교육 자료로 익명화되어 공유되었다. 소아정신과 팀은 그 그림을 무언의 경고장이라 불렀고 의료진과 상담사들에게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장면으로 기억되었다. 리암 첸, 5살의 작은 아이가 그린 단 하나의 그림은 누군가의 무심한 눈에는 단순한 낙서일 수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가 홀로 짊어졌던 어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놓치지 않은 단 한 사람의 관심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로 나오미 브룩스는 진료실 책상 위에 늘 새로운 도화지를 준비해 놓는다.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림 한 장이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용기일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